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K바이오팜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다 알만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셨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CES보다도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잭슨 스퀘어라고 차이나타운 끝자락에 있는 스타트업들 공용 오피스 쓰는 그런 공간이고, 한국 롯데벤처스가 실리콘밸리에 투자하려고 지사가 나와 있는데, 이 행사는 인디바이오가 주체가 돼서 롯데벤처스와 함께 행사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K바이오팜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다 알만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셨는데, 패널 토론과 스타트업 투자자들과 또 바이오 스타트업들 관계자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고 2025년에 바이오 스타트업과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디바이오는 그 글로벌 벤처 캐피탈인 SOSV라는 곳의 바이오 전문 투자 캐피털입니다. SOSV는 VC인데 작년 한 4월 정도 기준으로 현재 보유 자산이 1.5 빌리언이니까 15억 불. VC 치고는 굉장히 큰 글로벌 VC고, 인디바이오는 SOSV가 운영을 하는 바이오 투자 펀드의 브랜딩이에요. 사실 인디바이오와 롯데벤처스 이 행사를 하는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실리콘밸리 롯데벤처스 사무실이 생긴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국 분들이나 동양인들이 많기 마련인데 90%가 현지인들이죠. 그만큼 좀 현재 녹아든 행사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한 250분 정도가 등록을 하셨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 행사가 그 JP모건 헬스케어의 부대 행사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CES만큼 뭐 12만 명이 오고 뭐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부대 행사에도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네트워킹을 하고 투자 기회, 펀딩 기회를 찾으려고,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큰지를 알 수 있겠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실리콘밸리 현지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런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데, 이게 역사가 사실 오래됐어요. 이름처럼 JP모건이 하는 거죠. 올해 43회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면 보통 동부 바이오 벨트라고 하죠. 그쪽이 메인이고, 사실 한국계 VC들도 바이오 쪽은 그쪽이 좀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방향이 두 번째로 큰 바이오테크 단지가 되면서 지금 바이오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사실 현지에서는 CES보다도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VC분들이 아니면 스타트업분들이 CES는 안 가도 JP모건 헬스케어는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느냐를 생각해보면, 첫째로 늘 그렇지만 대학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동부가 강한 것도 존스홉킨스나 하버드 같은 훌륭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이제 커진 건데, 이쪽도 생각해보면 한국에 유명하지 않지만 UC 샌프란시스코라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의대로는 거의 미국 내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의료 쪽으로는 거기가 미국 내 최상급 대학 중 하나고, 그리고 뭐 스탠퍼드나 UC 버클리 같은 훌륭한 대학들이 당연히 바이오 헬스케어 생명공학 분야라고 약하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탄탄한 베이스가 있고, 또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투자를 하는 그런 자본들이 워낙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VC 또는 투자, 인재 이런 환경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AI가 발달을 하면서 AI 기술과 바이오 헬스케어가 결합을 하면서 기존 컴퓨터, AI 테크와 헬스케어가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이쪽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리콘밸리인들 입장에서 CES는 가면 그렇게 신기한 게 없어요. 늘 보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여기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ES를 가더라도 유레카 파크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러 가지 대기업들 전시를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건 너무 성숙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벤처 캐피털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관점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아닌 거죠. 반면 바이오는 정말 신약 개발에 성공하거나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이 탄생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크고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뭐 반면 리스크도 크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하기 정말 좋은 요소들이 많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미국이 정말 좀 압도적이잖아요. 유명한 뭐 제약회사들, 코비드 때도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고, 근데 뭐 유럽에도 전통적인 훌륭한 회사들이 많지만 그들은 이제 테크 분야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미국 의사약사들 돈 엄청 잘 벌잖아요. 그런데도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더 큰 기회들이 있기 때문이죠. 더 하나 큰 문제는 그런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VC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 한국계 VC들이 사실 그런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1차 투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 부분은 한국계 VC가 됐든 뭐 연기금이 됐든 어떤 분야든 다들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생태계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바라봤을 때 한국인들이 좀 컴퓨터나 AI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바이오 분야에서는 여전히 좀 많이 약해요. 생태계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확장돼야 하는데 둘 다 좀 어느 한 벽에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데서 좀 많은 기회를 좀 모색을 하고, 이런 행사의 중요성도 한국에 많이 알려서 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고 많은 기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더 뒤처지지 않게 빨리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한국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